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40만 명대로 늘어났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동반 급증했습니다. 오늘부터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들에 대한 대면 치료가 동네 병의원이나 한의원까지 확대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종합하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나왔습니다. 네, 임 기자, 네. 확진자 또 늘었습니다. 예, 좀 늘었죠. 네. 오늘은 앞서도 잠깐 말씀하신 대로 신규 확진자뿐만이 아니라 위중증 환자, 사망자까지 사실 이 세 수치가 모두 동반 상승하죠. 최근에 보기 드물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네. 신규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어제보다 7만 명이 좀 넘게 늘어서요. 42만 4천 명을 넘겼고요. 위중증 환자가 1,300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인데 어쨌든 좀 나흘째 계속해서 좀 네 자릿수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사망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하루새 거의 200명 가까이 급증을 해서 430명으로 400명대까지 집계해서 역대 두 번째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증병상 가동률은 66.4%로 어제보다 2%포인트 가까이 떨어져서 정부의 이 병상 계속 증대 노력이 일단 효과를 좀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김부겸 총리도 오늘 말을 했듯이 감소세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네. 언급을 했는데 이틀 연속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는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왜 수치는 또 늘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감소세 이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표에 제가 두 가지 지표를 좀 올려놨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전주 대비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 신규 확진자 수가 47만 5천 명 정도였거든요. 오늘 49만 명이었거든요. 오늘 확진자 수가 7만 명 가까이 이제 전주보다는 줄었고요. 네. 또 한 사람이 이제 몇 명을 한 사람이 감염시킬 수 있냐를 보여주는 게 이제 감염 재생 지수라는 건데 이게 지난주 현재 1.01입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 0.3%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2주 전에 비해서 확진자는 한 2만 명 정도 늘어나기는 했지만 감염 재생 지수는 계속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뭐 뚝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지만 유행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의 확진자 대면 진료 대폭 확대가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동네 병원들이죠. 그러니까 뭐 뼈 다쳤을 때 가는 정형외과는 네. 물론이고 치과 또 한의원들도 이제는 확진자들을 대면 진료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명칭은 외래진료센터 이렇게 낯선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별도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병원이라면 동네 병원도 얼마든지 정부에 신청하는 즉시 바로 이제 확진자들을 직접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도 코로나 시대 이전처럼 일반 의료 체계에서 정상적인 진료와 치료를 이제 받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1,000만 명을 이미 넘어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정부가 감염 후유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면서요. 예, 이게 사실은 확진이 되신 분들 중에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네. 왜 정부에서 이런 거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동안 민관 협력을 통해서 감염자의 데이터를 기관들끼리 협력해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그 결과가 내일 나온다 그러니까 샘플링, 즉 아마 그 조사 대상 수도 상당 규모로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소규모 몇백 명 이 정도의 소규모로 확진자 대상으로 진행된 후유증 연구에서는 피로감, 또 운동을 할 때 호흡곤란, 또 탈모 등의 어떤 후유증들이 있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정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